갈근탕 처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근탕 처방은 갈근이 지금 이제 군약으로 8g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감기, 코감기 많이 쓰고 또 피부 질환에도 뭐 대상포진에도 쓰고 여러 가지 신경통에도 쓰고 근골격 통증에도 많이 쓰는데 상한론 처방이고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처방입니다. 뭐 항배강, 뭐 목이 뻣뻣하고 이럴 때 뭐 근육통에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방의 핵심은 갈근탕은 마황탕이 기본방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개지가 갈근탕의 뭐 개통방이라는데 이렇게 보면 개지탕 처방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마황탕을 앞에다 제가 실어드린 겁니다. 갈근탕은 마황탕 개통방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행인이 빠진 겁니다. 거기다 개지갈근탕인데 마황탕은 아까 피부가 두텁고 건실한 사람이 우리가 표울체가 발치해서 열이 발산되지 않아서 오는 긴장에서는 근육통, 발열, 몸사령 관계에 쓰는 처방입니다. 실증에. 개지갈근탕은 뭐냐면 약간 이제 갈근탕보다는 좀 약하죠. 개지탕에 갈근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개지탕보다는 좀 더 건실한 분들한테 쓰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긴장에 의해서 목이나 등이 뻣뻣하고 아플 때 쓰는 처방이 개지갈근탕입니다. 갈근탕보다는 좀 약한 분요. 갈근탕을 쓰기엔 너무 좀 약해 보이는 분한테는 뭘 쓰냐면 개지갈근탕을 쓰는 겁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처방은 기본적으로 목이 아프거나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황탕은 아주 근육이 튼튼하고 기억이 두터운 사람에 쓰는 건데 갈근탕 역시 실한 사람에 씁니다. 목이 뻣뻣하고 견갑통이 있거나 이럴 사람. 그럴 때 쓰고 또 이 처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항은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지나 이런 게 수축된 또는 코감기 같은 게 오면 인체가 건실한 사람인 경우에 만약에 이제 찬기운을 막 세고 이러면 몸에서 얘를 뭐 코감기 왔다고 예를 하면 인체는 처음 얘를 해결하려고 점막이 충혈이 됩니다. 그래서 두툼해지죠. 그러면 두툼해진 거를 해결해 주려면 두툼하다면 뭐 코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럼 코가 맹맹하고 막힌다 그러죠. 그러면 계속하면 힘들기 때문에 인체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콧물을 냅니다. 충혈된 걸 해결해 줘. 그게 뭐예요? 콧물이에요. 이게 심하면은 비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건 생리입니다. 이거는 병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 기전으로 해서 가볍게 지나가는데 이게 오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상태겠어요? 코의 점막이 두툼하게 충혈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콧물은 내고 인체는 그거 해결하려고.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는 심해지는 건 부비동염까지 오는 경우 이게 충혈되는 게 노랗게 뭐 콧물이 나고 이런 이제 부비동염까지 갈 수도 있고 비염이 이제 갈 수 있는데 갈근탕 그때 쓰는 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코 막힘이 있을 때는 갈근탕에 갈근마항이 주되게 그걸 해기하면서 이걸 해결해 주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태음인 같은 경우는 갈근이 기본적으로 약간 해열을 시키면서 해기도 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대장에도 좋고 보통 코 막힘에도 좋고요.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대장이 불편할 때도 갈근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처방을 해주는데 정장작용으로 기본적으로 찬기운이거나 과로 바이러스가 몸에 침범하면 태음인 경에 약간 건실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체열도 좀 좋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코감기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몸살 감기가. 그래서 호흡기형과 이제 몸사연 역시 혼합형 감기에 쓰는 약인데 이런 사람한테 주로 쓰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부족하면 피부가 약하거나 또는 몸이 차갑고 헌행한 사람한테 이게 안 맞습니다. 몸이 추위를 타고 너무 그런 사람들은 불면증 있는 사람. 그래서 두터운 근육이 수축되고 긴장돼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한강증, 거기에서 오는 견통, 감기, 몸살, 비염에 쓰는 처방이 갈근탕인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는 갈근탕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그 대장암 환자가 있었는데 여성인데 태음인이었어요. 근데 태음인데 약한 태음인이었어요. 회진 중에 이 환자가 코감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한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걸 체크를 안 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감기라 가볍게 이 환자를 그 갈근탕을 줬었는데 그걸 먹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환자가 사이드가 난 거죠. 왜냐면 그거 먹고 너무 몸이 힘들어요.
기운도 더 빠지고 감기도 안 나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약간 체열이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소화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처방을 오적산으로 바꿨습니다. 잘 들어요. 체열 중요하게 쓰는 겁니다. 소화력이 떨어질 때. 오적산은 소화제가 들어있어요. 이중탄 계열이고 개마가반탕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듣고 이 환자는 나중에 항암 부작용을 주로 반하배추 천마탕으로 많이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운이 없고 약간 몸이 추위를 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을 갖고 치료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자세하게 그러니까 물어보고 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자, 만성 긴장성 두통에도 이런 긴장성 두통이 약간 건실한 분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은 그런 분들의 두통이라고 얘기를 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목이 뻣뻣해 있고요. 또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많고요. 어깨 결림에 실제로 이따가 이 증례 한 번 더 나옵니다. 서머 트레이서라고 해서 갈거탕을 열화상 카메라로 좀 봤더니 보통 이게 에페드린이 들어가 있는 약이란 말이에요. 마왕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해주고 긴장을 이완한다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이걸 했더니 열화상 카메라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복용을 했더니 열이 이렇게 목 쪽으로 열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온수만 복용한 거 했더니 온수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대조온은.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먹으면 열이 체온이 쪽 올라서 발산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열 같은 걸 발산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케이스에 대한 보고라 해서 이 약을 복용하면은 안전성 큰 문제도 없고요. 경부 체온이 좀 약간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경치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해열을 시켜주는 겁니다. 해열을 이제 그런 증례들을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살 관계 씁니다. 근육통, 특히 이제 이런 코감기, 상기도 감염증 이럴 때 쓰고 물론 하기도 감염증에도 씁니다. 이런 약들은 오한 두통에 이제 몸살 감기에 쓸 수 있고 두통에 약간 건실한 사람들의 두통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청산경통탕 이런 약들 쓰겠지만 청산경통탕이라고 보험약을 많이 쓰시잖아요. 청산경통탕은 구미강화탕의 계통방입니다. 같은 실증약이에요. 그래서 그 청산경통탕 이해하려면 구미강화탕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여력이 되면 이번에 이제 온라인 이거 한 것처럼 보험안약을 전체를 한번 제가 정리를 나중에 한번 해드릴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증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근탕하고 좀 비슷한 계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근탕이 훨씬 더 조금 구미활탕도 약간 건실한 사람이 열이 동반될 때 쓰는 약들이거든요. 생지향이나 청열제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 만성두통, 초진, 어쨌든 만성두통이네, 어깨 통증, 이럴 때 쓰는 약입니다. 갈근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근탕은 형체긴장, 외감염, 혼합감기, 즉 혼합감기는 뭐냐면 근육통, 근육형 감기도 있고 몸살, 또 기침이라든가 콧물 나는 건 호흡기 감기라 하는데 이게 결합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종합감기입니다. 한방 종합감기 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근탕은요.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한강, 견통, 후두통, 감기, 몸살, 비염에 쓰는 약이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피부가 두텁고 건실한 약간 태음인 경향 이게 핵심이고요. 건실한 사람, 피부가 얇고 연약한 사람, 헌행한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거. 체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열이 있는 분이고 좀 상균이나 바이러스 세균 감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두터운 기육이 수축이 돼서 열이 발생이 잘 안 되고 코라든가 이렇게 점막이 부어버려서 충혈돼서 자꾸 콧물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긴장당에 소탕되지 않을 때 쓰는 처방이 갈근탕이고